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후보,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어떤 후보들이 나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뭐 24명이니 뭐 20명이니 하는 수많은 후보군들이 민주당 후보로 거론이 되었었는데요. 지금은 좀 진행이 되면서 몇 명으로 축소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은 일단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나눠주실 분은 우리 김영호 씨입니다. 김영호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미국 민주당 이제 그 레이스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지금은 뭐 예를 들어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 중심으로 되고 있지만 내년에 열심히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지금 어떤 후보들이 주로 달리고 있죠? 우리가 흔히 뭐 빅3니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선두주자 나오고 있는 후보들이 바이든하고 샌더스, 워렌 이렇게 예. 세 명이 지금 선두주자로 이제 나서고 있죠. 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우리 샌더스 후보는 지난번에도 나왔던 그것이 하나의 단점일 수 있고, 바이든 후보는 우크라이나 뭐 그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음, 우크라이나 그 문제도 있고, 또 워렌 후보는 그 너무 좌파가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한편으로는 뭐 힐러리와 지난번에 나왔던 힐러리와 차별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성이라는 공통점도 있는 게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지금은 바이든 후보가 여러 여론조사상으로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럼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이든은? 예. 그래서 어 왜 일단 웃으세요? 예? 왜 웃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 일단 아, 바이든 후보는 바이든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네네. 그 관심이 델라웨어 없다는 말씀은 그럼 뭐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별로 익사이팅한 후보가 아니라서 관심을 예,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일 예.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죠, 현재. 현재로선 그렇죠. 경선에서. 어쨌든 또 예. 선거라는 건 또 그런 게 예.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델라웨어의 연방 상원의원이었고, 예, 그래서 그 바이든 의원은 그 가족사가 재미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자기의 부인에게 첫 번째 부인이었나 두 번째 부인인가 하여튼 부인에게 청혼할 때 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앞으로 연방 상원의원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나랑 결혼해 달라. 뭐 그런 청혼을 했어요. 그때 청원에 뭐, 나 앞으로 미국 대통령 되겠다는 없었나 보죠, 그건 그럼? 없었어요. 예, 근데, 그래서 덜컥해가지고 결혼을 예, 했고, 예, 그리고 이제 연방 상원의원이 됐고, 예.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제 딸과 그 부인이 이제 다 사망했죠. 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아주 이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이제 매년 그 기일에 뭔가를 해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를 합니다. 예, 예. 뭐, 추모제 의회에서, 비슷하게, 예, 예, 의회에서 뭔가 이제 공식적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가 이제 부통령으로 나섰을 때, 후보로 나섰을 때, 2008년에 나섰을 때 좀 국민들의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위키피디아에서 조금 본 것 같은데 아이리시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바이든이 되면은 최초의 아이리시계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예, 어,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이제 계속 이제 진보 쪽에서 비판을 하는 게 정책적으로 별로 내세울 게 없고 예. 현재 트럼프가 당선된 게 오바마의 그런 안이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 이제 음흠. 미국 사회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꼴로 왔는데 음. 바이든이 내놓는 정책들은 모두 다 그냥 오바마 때 좋았던 시대로 돌아가자. 그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 잠깐 아이리시계라고 하면 네, 아일랜드 계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요새 뭐 저 넷플릭스 드라마로 아이리시맨이라고 네, 나왔는데 존 F 케네디도 아이리시계 아니었습니까? 그런가요? 전 잘 예. 모르겠네요. 카톨릭인 건 알고 있는데, 예, 존 존 F F 케네디도 케네디가. 아이리시계입니다. 원래 아, 그래? 아일랜드가 그 카톨릭이 센 네.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해 주시죠. 네, 이게 그분 우리 잘려나가야겠네요, 그분. 김영호 씨가 지적하게 한번 네. 잘못돼서 저희가 또 편집상으로 한번 편집적으로 그럼 조절하도록 존 하겠습니다. F 케네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나요? 네. 아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익사이팅하지 않다는 거는 뭐 네. 특별히 이 사람이 민주당이다. 아니면 뭐 흔히 미국 민주당 얘기하면 우리가 진보라는 그 카테고리에 넣는데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 바이든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그렇게 좀 민주당 내에서 그
특징이라고 하나 진보 계열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평소에 민주당 하던 대로 가는 게 좋다라고 예.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좀 분열이 있어왔고 그게 예. 이제 샌더스하고 클린턴 후보 사이에 있었던 분열이고요. 그게 이제 좀 지금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왔던 게 뭐가 나쁘냐, 이제 음. 복지 좀 하고 이제 기업들 경쟁하도록 이제 풀어주고 그런 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냥 바이든 별 생각 없이 그냥 이제 별다른 이견 없이 지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더라? 그렇게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이번에 스캔들 예. 있고. 네. 그것도 좀 걸리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뭐 그건 제 생각으로 그게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네. 그 트럼프에 빗대어 보면 뭐 음. 트럼프는 더한 일도 했으니까 음. 그거는 뭐 애교로 봐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이 바이든이 미국 민주당 경선에서 선출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우리 김영호 씨는? 그 부분이 이제 아주 이번 대선을 가로지는 하이라이트가 될 수가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든이 될 것이냐, 예. 아니면은 워렌과 샌더스 대표는 뭐라고 하지? 혁신파라고 해야 되나? 예. 혁신파가 될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거는 어떻게 풀리냐면은 민주당이 새로운 길을 택할 것인지, 예. 아니면 이제 기존까지 택해왔던 그런 이제 기존에 고수해왔던 그런 경제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그런 게 될 건데,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있을지는 지금 봐서는 기존에 2016년을 봤다라면은 예. 2016년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이 될 것이다. 아하. 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 이제 경선에서요. 예. 근데 지금 와서는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경선에서 승리하고 완전히 완전히 아니지만 하여튼 선거에서 졌죠. 그렇죠. 선거에서 졌고, 그래서 그거에 뭐 비난도 책임론이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예. 민주당 언제까지 이렇게 안이하게 평소에 하던 대로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가 다시 또 이게 이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이든 한 가지 또 이제 특징은 그 오바마 행정부의 바이든의 인지도가 전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다. 그렇죠. 이거에 기인할 바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뉴스 풍자 같은 데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바이든이 자기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내가 오바마를 있었을 때는 이랬다. 오바마가 어쨌다. 이런 얘기만 한다. 그래서 후보가 나온 사람이 지금 바이든인 건지 오바마가 나선 그렇지. 건지 만년 부통령 이미지로 어필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런 이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전에 트럼프가 우리의 예상을 네. 꺾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그때 소위 말하는 러스트벨트. 네. 그러니까 지금 좀 경제적으로 자꾸 뒤로 퇴보하고 있는 그런 공업 지역의 사람들이 백인들이 주로 트럼프에 대해서 많은 표를 밀어줬다. 근데 최근에 뭐 기사들을 보면 그 바이든이 그 러스트벨트의 하나의 트럼프 대안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가요? 바이든이? 예. 일단 바이든은 정책의 라인이 그 오바마, 클린턴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예. 러스트벨트에서 경쟁력이라 하면은 오히려 샌더스나 웃기게도 부티지지 이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든은 오히려 바이든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에서 좀 이제 새롭겠죠. 뭐 캘리포니아, 뭐 뉴욕. 그러니까 안정을 지향하는 안정 추구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그렇죠. 혁신보다 안정 지지적인. 근데 또 이제 그 뭐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우리 김영호 씨 말씀이. 왜냐하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로 이제 한국에서도 사실 뭐 진보냐 보수냐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죠. 한국의 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내놓는 아젠다들 보면 그것이 꼭 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진보를 찍어야 될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인가요? 한국의 그 말썽 많은 정당 그 자유한국당을 찍는 경우가 많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걱정은 되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이든이 러스트벨트에서 좀 어필을 한다면 그런 저소득층들 또 어렵게 사는 계층들이 그런 안정 추구적인 안정지향적인 그런 표심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가. 어쨌든 제가 이런 그런 분석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바이든이 인기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좌우로 따졌을 때 민주당 후보 중에 가장 좌측에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민주당 후보 쪽에서요. 예. 일단 이제 선두 주자 중에서는 이제 샌더스라고 좀 예, 다들 이제 통일을 뭐 하는 것 같고, 그 밖에서는 잘은 모르겠는데요.
뭐 카스트로, 훌리안 카스트로라는 얘기도 아, 있고, 예, 예. 그 양반도 많이 네,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일단 정통적인 이제 본인이 사회주의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적으로 이제 샌더스가 제일 좌측에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인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약점도 되지 않을까요? 샌더스에게는. 뭐 오바마도 비슷한 말을 했죠. 너무 뭐 좌쪽으로 가는 후보를 경계하라는 그 비슷한 예. 그 멘트를 날렸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럼 자연스럽게 한번 샌더스로 넘어가 보죠. 네. 샌더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샌더스는 이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볼몬트의 연방 상원의원을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전 잠깐 이제 네, 제가 네, 끼어들면 다들 조그만 주에서 출신을 배경을 갖고 있네요. 그렇네. 바이든도 그렇고 델라웨어 다 조그만 주잖아요. 그죠? 네네. 샌더스도 그렇고. 어쨌든 계속 하시죠. 예. 예. 그 캘리포니아나 뉴욕주 같은 데서는 또뭐 텍사스나 예. 텍사스는 예. 부시인가 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러네. 옛날 클린턴도 아칸소라고 하는 참 예, 낯선 주 출신이었고. 클린턴은 예, 예. 빌 클린턴이 예. 근데 힐러리 클린턴 뉴욕인가요? 연방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뉴욕이나 텍사스나 캘리포니아가 다 이제 표밭주니까 음. 표밭주에서 그 후보가 나왔을 때 그 이제 경합 지역에서 홈그라운드 이점을 취할 수가 없다. 그런 예. 얘기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지 다 조그만 예. 주들이네요. 그래서 볼몬주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연방 상원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특이하게 이제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을 그렇죠. 했죠. 샌더스는 그랬죠. 예. 무소속 의원 활동을 하지만 주요 안건에서는 민주당과 같이 코커스를 이뤄서 예. 같이 이제 공동 주요 안건들을 지지하는 그런 예.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 대선으로 돼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죠. 그래서 2016년에 민주당 경선까지만 출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선에서 본선에는 못 나갔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아슬아슬하게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양강 구도로 이제 경선을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이제 샌더스 지지자들과 이제 클린턴 지지자들과 아주 이제 막 원수 철천지간이 되었고 그럼 문재인 지지자와 이재명 지지자가 원수된 것과 같은 건가요? 전 맥락이? 한국 정치는 잘 몰라서 근데 주로 이제 클린턴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예. 하는데 저는 샌더스 지지자들을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예. 샌더스 지지자들이 클린턴에 대해서 민주당 정당 전체가 자기 편이고 클린턴이 자기 편이고 그 이점을 아주 10분 활용했다. 예. 그래서 CNN 후보 토론회에서 이제 후보 질문지를 미리 줬다라는 예. 의혹이 있고요. 그게 아마 사실로 나타난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후보의 그 유권자 데이터베이스도 예. 이제 어떻게든 가져가 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악용했다. 뭐 그런 예.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2016년에 출마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경선 기간에 특이하게도 그 신자유주의 체제를 비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트럼프하고도 동의하는 모습 딱 한번 이례적으로 보여준 적도 그렇죠. 있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냐라고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클린턴 측에서는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은 러시아가 선거에 개입해서 트럼프도 도와주려고 했지만 샌더스도 도와주려고 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샌더스는 그냥 트럼프의 민주당 버전이다. 믿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지만 지금도 이제 계속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체제의 한계에 도달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말은 굉장하게 하는데 예. 정치적 혁명이 필요하다 얘기는 하는데 예. 그 정책을 따져보면은 그냥 이제 복지 증강 그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팬층이 아주 두텁습니다. 샌더스가. 예, 예. 팬층이 좀 좁기는 해도 아주 두텁고 그 팬층의 충성도가 아주 예. 이제 높고요. 뭐 여기저기 나가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처럼 유세할 때마다 무슨 4, 50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몇천 명씩 몰고 다니는 락스타 취급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제 2016년 때 샌더스 지지자들이 하던 말 중에 하나가 하던 말이라고 할까? 그 샌더스가 이제 풀뿌리 지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제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던 말 중에 하나가 27달러라는 걸 그게 무슨 의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할 때마다 27달러 이러고 다녔는데 그게 뭐냐면은 샌더스가 이제 경선 기간 동안 받은 정치 후원금의 평균액이 무슨 10만 달러, 몇천 달러가 아니라 27달러였다. 예.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이 많이
지원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그렇죠. 개미 지원이 소위 말하는 있었다. 개미 군단이죠. 주식 용어로 하면.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많이 이제 후원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샌더스에 대한. 근데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 정책들이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그리고 뭐 복지를 확대하는 건 좋지만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럼 그 예산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뭐 그런데 그건 뭐 깊게 생각해보면 그런 건 좀 가능성이 있는 얘기들입니까?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되게 약한데 숫자에 약하시군요. 아니요, 예. 그 정책이 약해가지고요. 트위터에서만 읽어가지고 그 샌더스도 그렇고 워렌도 그렇고 예. 이제 복지를 이제 충당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둘 다 그 메디케어 제도의 전국민 대상 확대를 예. 주장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충당할 예.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부자 증세하고 부자 증세. 예. 그리고 저기 군비 감축하고 그거 듣기 좋네요. 네. 군비 감축. 군비 감축하고 부자 증세 이 두 가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세세한 걸로 가면은 뭐 그 주식으로 통해 얻게 되는 소득이 현재는 이제 세금 대상이 아닌데 그런 것도 세금을 매겨야 된다. 뭐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그러니까 또 있고. 재원 확보에 대한 어쨌든 그게 가능하든 안 하든 그런 아이디어는 갖고 있는 거죠. 그 그렇죠. 후보자가.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다 법이기 때문에 이제 의회도 장악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에 알맹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약정 주장하는 것만은 아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어쨌든 근데 이제 샌더스의 가장 큰 약점은 지난번 4년 전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나이가 많다는 것, 고령이란 점인데요. 네. 그것이 미국 민주당 진영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죠. 지금 이제 현재 있는 주자 중에 선주 중에서 지금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제일 나이가 많죠. 그렇죠. 예. 한 70대 후반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샌더스하고 워렌이 70대 중초반인가요? 예. 그 정도 되는데, 미국 대통령들이 주로 젊은 대통령들이 많이 당선됐었나요? 이제 클린턴하고 오바마는 젊었고, 조지 그렇죠. 부시도 그렇고. 근데 조지 H.W. 부시는 조금 많았죠. 좀 그 양반은 많았죠? 아버지 부시는. 예. 예. 그러니까 좀 지난 20년 동안 좀 젊은 대통령이 있었던 추세가 있었고 예. 대통령들이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은 뭐 조금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좀 고령이었지만 네. 그 뒤로는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평균 나이 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그런 쭉 지켜왔던 것 같아요. 50대에서 60대. 박정희가 이제 구테타로 정권을 잡았으니까 그땐 젊었죠. 좀 그것 말고는 전두환이도 좀 젊었었고 뭐 이회창도 좀 나이가 많았죠. 나이가 많았었죠. 네. 근데 이명박은 좀 이제 젊은 뭐 편이었고. 상대적으로 젊었지만 그래도 그 양반도 그때 출마할 때 60이 넘었을 때니까. 60이 넘어서. 예, 예. 그래서 미국도 그 고령이라는 게 좀 걱정은 되나 봐요. 근데 지금 뭐 평균 연령이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예. 나이가 많은 거를 가끔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 사람들을 나이로 꼬투리 잡지는 말자. 에이지 디스크리미네이션이죠, 예. 일종의.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기자들이 이제 그런 질문을 대놓고 할 때는 주변에서 야, 그건 예의 없는 행동이다. 예. 그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거는 심각한 문제다. 그렇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측에서도 뭐 힐러리 클린턴이 뭐 건강이 안 좋았다. 잠깐 그런 게 있었죠. 있었죠. 예.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에서 샌더스에 대해서는 최근에 수술을 하긴 했지만 예, 샌더스 조금 거론이 된 적은 있습니다. 네. 건강에 대해서. 예. 예. 근데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뭐 장기 입원을 했다. 예, 예.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상대 측에서. 근데 나이가 많다는 거 가지고는 그렇군요. 70대 후반까지는 봐주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한번 이번엔 엘리자베스 워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어쨌든 현재 나온 사람 중에 제일 왼쪽인 건 맞죠? 워런이 아니에요? 샌더스보다 좀 떨어진다고 평가를 샌더스보다는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몇 가지 그렇군요. 타협한 부분이 있다고. 예. 네. 워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분인지. 네. 워렌은 뭘 먼저 했더라? 보험 산업에 일했었나요? 네. 보험 산업에 일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앞뒤가 잘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교수 일을 했었고 교수 일을 했었고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어서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 활동을 하다가 어떤 보호 활동을 했었냐면은 파산
그렇죠. 파산 전문 변호사였고, 그런 것도 하셨군요, 네, 그분이. 90년대. 예. 그리고 이제 한때 그 초기에 한 90년대 초반 그때까지는 공화당에 있었어요. 아, 그래요, 당적에. 또? 네, 당적이. 정치인은 아니었고. 정치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공화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샌더스 측에서 비판하기도 하는데 음, 그러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파산법 변호사를 하다가 이제 서민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돼서 뭔가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뭔가를 예, 하다가 우리는 뭐, 이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거니까 모르면 모르셔도 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그거에 관련된 이제 직책을 만들었어요. 제 예, 기억으로는 은행들을 규제하는 예, 그런 걸 만들어서 그 자리에 이제 워렌을 앉혔고 예,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아주 맹활약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각종 이제 은행 지사장들을 불러놓고는 이 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대해서 왜 음, 당신들은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냐. 예, 그때가 그래서 심각했죠, 예, 사실은. 호되게 허탕지는 게 많은 사람들이 좀 기억에 예, 남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연방 상원에 출마해서 현재 어느 주이죠? 뉴욕인가요? 예. 뉴욕주. 그쪽에, 아니죠, 마사추세츠. 마사추세츠. 마사추세츠 연방 상원. MIT가 있는 그 네. 유명한 마사추세츠입니다. 예. 네, 연방상원의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출마해서 상당수 정책들이 샌더스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18년, 2019년 그 경선 절차를 걸치면서 예, 워렌이 이제 그 인기를 얻은 좀 거의 인터넷 예, 밈화되었는데 예, 무슨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유권자 타운을 가서 예, 질문하거든요. 유권자 예, 또 예, 기자들이 질문해요. 예, 거기서마다 워렌이 제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 그러면서 계획을 줄줄 늘어놓는 예, 좀 계획 뭐라고 해야지 정책 너드 예, 같은 좀 이미지를 구축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게 이제 나름대로 인기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이제 샌더스하고 좀 차별화된 점이라면은 샌더스와 달리 이 사람은 이제 현재 민주당에 속해 있는 의원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민주당을 그렇게 어, 본격적으로 비판하진 않고 그리고 샌더스와 음, 달리 2016년 때 클린턴 지지자들과 이제 크게 반목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음, 어, 사람들이 샌더스가 많이 탈락하더라도 워렌 지지할 의향이 있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바이든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카말라 하리스나 부티지지가 탈락하더라도 워렌 지지할 수 있다. 그렇게 음, 보는 사람도 있고 음. 나름대로 그게 참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많이 뭐, 데이지는 않은 지난 미국 대선에서는 조금 샌더스 지지자들이 힐러리로 넘어가지 않았죠, 많이? 예, 그렇죠. 그 예,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샌더스 말고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예, 투표 안 한 사람도 있고 녹색당 찍은 사람도 예, 있고 예. 아주 소수지만 트럼프 쪽으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아, 트럼프 네. 쪽으로요? 그리고 이제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저기 클린턴 찍은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예. 공식을 내세운 그래, 기치는 뭐, 우리는 그런 클린턴 사람들이 같은 정치공학을 우선했겠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민주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뒷심이 좀 부족하게 된 거죠. 그렇죠. 네. 예. 그 워렌은 어떻습니까? 그 뭐, 체로키족 맞습니까? 네. 그 잠깐 시끄러웠죠. 우리 워렌이 이제 인디안 피를 넣고, 네. 난 인디안 피가 섞였다라고 했을 때 이제 워렌이 트럼프, 대학 시절 때 이제 예, 그 어드밴티지를 얻기 위해서 나 원주민 피 예, 섞였다라고 예. 기재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흔하긴 해요. 미국 사회에서 그렇죠. 백인들 미국도. 사이에서 예, 뭐,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백인 중상층 가정인데 예, 그거를 무슨 뭐 이득 때문이 아니라 나도 원주민 피가 섞인 건 사실이고 우리 뭐 부모님 쪽으로 가면은 뭐 16분의 1이 예, 한 명이 있다. 예, 그러면서 그걸 나름대로 자랑스러워하는 예, 그런 좀 풍류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 싶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대학 입학을 위해서 썼다는 게 좀 비판의 아, 대상이 그렇죠. 되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아니, 하여튼 뭐 비판을 좀 했었죠. 2016년 때 비판했던 뭐 것 같은데요? 액수 생각이 안 나는데 뭐 네가 인디언 피가 섞였다면 자기가 뭐 100만 불인가를 뭐 어디 기증하겠다 뭐 이런 말도 했었어요 트럼프가. 그쵸, 예, 그쵸. 예. 그래서 이제 워렌이 그거를 이제 DNA 유전자 검사를 받고, 조금 섞였다는 게 나왔죠. 예, 예, 조금 섞여 있다는 게 나왔고, 유전자 검사를 받으면서, 내 피가 정말 섞여 있네 하는 거를 그 리얼리티 TV 식으로 하는 어, 연출하는 거를 소셜미디어에 올려가지고 예, 한바탕 이제 트럼프에게 한 방 먹이고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또 백래시로 이제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그건 원주민 커뮤니티에서는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좀 이제 사회활동가들이 그건 잘못됐다 그렇죠. 그 그렇게 체로키족에선 예, 아니다. 뭐 그 정도로 뭐 우리 예, 원주민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예. 말을 했었죠.
예. 근데 그래서 그건 하나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한국은 보면 음, 조상들이 다 양반이라 그래요. 음, 조선주의 그 양반과 평민 혹은 노비 음. 계층의 그 퍼센티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 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조상을 물어보면 다 양반이었다 그래. 아, 네. 그거보다는 그래도 우리 조상 인디언 있다, 네. 인디언이었다. 그런 거 좀 보기 좋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보수 쪽에서는, 예, 보수 계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순수한 백인이다라고 예, 주장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양반이었다지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도나 진보 계열 쪽에서는 뭐 우리 어디 가면은 흑인도 한 명 있고 어, 뭐 원주민도 한 명 있고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뭐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게 우리 미국의 유산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좀 우리 고국,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우리가 이게 네. 미국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포라는 표현을 쓰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도 너무 그 과거에 양반 가문이었다. 뭐 그런 거 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양반 가문이라는 걸 창피하게 생각해야죠. 음. 예, 민중들을 수탈한 계급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한국도 예, 한국도 그 기나긴 역사 동안 이제 중국계나 그렇죠. 일본계나 만주 쪽이나 이쪽이랑 많이 섞인 역사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다 이제 쉬쉬하면서 우리 다 단일 민족이다. 예, 뭐 단일 이런. 민족이다 하는 그런 이제 예. 허위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게 유행이라 그래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 네, DNA를 조사해 보는 건데 네, 의외로 한국이 순수한 한국 혈통이 의외로 50% 미만이랍니다. 음, 적답니다. 다 그만큼 섞였다는 거고요. 그건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요. 네, 잠깐 얘기 옆으로 샜는데 네. 워렌에도 또 다른 말씀 해주실 부분 없으세요? 워렌에 대해서요. 예, 어, 지금 그렇죠. 지금 이제 카말라 하리스가 중도 하차한 예, 지금 상위권 좀 더 넓게 잡아 상위권 5명 중에서 예, 예. 이제 비백인 후보가 한 명도 없게 되는데요. 그렇죠. 예. 그 와중에 이제 워렌 후보가 인디안 인디안이다. 피가 몇 프로 섞였다는 그 점밖에 지금 없는 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백인 후보는 다 보이콧하겠다 이런 이제 민주당 유권자들도 있는 것 같고, 예. 좀 이제 여러모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트 부티지지. 이름도 네, 부티제즈라고 쓰는 한국 신문들도 있고요. 한글로 네, 했을 때 피트 부티지지 뭐 이러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반이 처음에 이제 대선 레이스를 뛰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관심을 가졌었어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게이 커플이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이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도전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하다라고 해서 피트 부티지를 지금도 쭉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또 일각에서는 또 그 사람의 내놓는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게 진보적이 아니었다 그런 비판들도 있더라고요. 요즘 듣다 보면 네, 그죠? 예. 음, 신자유주의자였다라든가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또 군인 출신으로 또 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모든 또 그걸 갖추고 있었고 음. 이라크에도 다녀왔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양반이 그 게이 커플이라는 데 대해서 내가 너무 후한 점수를 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김영호 씨는 그 피트 부티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피트 부티지를 보려면은 음. 일단 베토 오루르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뭐죠? 연관이 되었으니까 그게 후보예요, 뭐죠? 대통령 후보예요. 예. 그 베토 오루르케는 누구냐면은 오를르케, 베토 네, 오를르케, 예, 네, 예, 베토 오루르케는 사실 그 두 사람 다 이름 발음 어떻게 하는지 잘 예.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언론에서도 그거 예. 발음 가지고 좀 맞아요. 한바탕 적이 특히, 있었죠. 실제로 제가 어느 유튜브 보니까 이 피트 부티지의 그 스펠링을 써놓고 미국 사람들 이거 한번 읽어보라 하니까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예. 왜냐면 그 이제 앞부분에 엉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맞아. 그것 부티가 때문에 들어가 막 있으니까 헷갈리는 것 맞아. 같아요. 도대체 어디서 온 어느 예. 계통에서 온 라스트 네임인 걸까요, 이게? 독일계? 약간 뭐, 아니면 북유럽계인가? 북유럽계 그런가요? 같다는 말들이 잘 있더라고요. 예, 모르겠네. 예, 하여튼 일단 베토 오루르키 현상을 보자면은 예, 어, 어, 일단 베토 오루르키는 누구냐면은 이제 현재 예, 중도 하차한 이제 대통령 후보이고요. 예, 왜 붐을 일으켰냐면은 2019년 초반에 붐을 일으켰어요. 예, 1월하고 2월 사이에. 예, 왜 붐을 일으켰냐면은 2018년 그 총선 때 텍사스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해가지고 텍사스면 전통적인 공화당 강세 그렇죠. 지역인데
거기에 출마해서 테드 크루즈하고 맞붙었습니다. 그 유명한 테드 크루즈. 네. 예, 예. 테드 크루즈하고 맞붙어가지고 트럼프하고 맞짱 떴던 사람이죠. 네, 예. 한 47%? 오, 뭐 하여튼 꽤, 엄청난 산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텍사스가 공화당 강세 지역을 하는데 예. 사실 10년 넘게 민주당에서는 텍사스를 파란 주로 바꾸자라는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충분히 라틴어가 가능성이 있죠. 많은 예. 거 하고 대도시에는 민주당 표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텍사스를 경합주로 바꾸면은 이건 공화당에게 이제 치명적인 한타가 된다라는 그렇죠. 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제 사실 힐러리 클린턴도 텍사스에 상당히 선전했고요. 한 예. 45% 나왔나? 예. 네. 조금만 있으면 민주당 주가 되겠네요, 그러면. 45%는 사실 표차가 큰데 예. 오르르케를 보면은 오르르케가 예를 들어서 다시 출마해서 예. 그 나머지 텍사스에 이제 연방 상원이 2명이 있으니까 예. 2년 뒤에 다른 데 출마한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뒤집는다. 그래서 음. 한 명이 연방 상원이 한 명이 민주당 한 명이 공화당주가 되면은 이제 상당히 위험해지는 거죠. 공화당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하여튼 베토 오르르케는 그 이제 뭐 제 기억으로는 뭐 비즈니스 하다가 그 주 하원에 출마해서 당선되고 그리고 이제 연방 상원에 출마한 케이스인데 그 사람이 이제 미국의 중상층 백인 가정의 남성 가장들이 예. 그 relate를 뭐라고 하죠? They relate to the better. 관련이 있다고 아니면 상관이 그러니까 있다고? 자기 자신을 그 베토 오르르 그 후보에게 투사한다. 투사하는 그죠? 예. 예, 그런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특이한 점은 하나도 없는데 예. 특이한 점 하나 없는데 이제 살아온 과정과 뭐 정치의식화되는 과정이나 또는 이제 청년 때는 베토 오르르크가 청년 때는 뭐 락 음악 밴드를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도 그런 거 했는데 되게 예. 이제 공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기반으로 이제 텍사스를 휩쓸었고 그리고 전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관심을 받으면서 투어를 하다가 지지율이 서서히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스타일의 후보이고 예. 그리고 베토 오르르크가 까먹은 지지도를 고스란히 부티지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이제 하락과 동시에 이제 부티지가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백인 이제 중산층 가정들이 이제 좀 이제 자기 자신을 거기에 반영시켜서 보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백인 중산층 가정들이 2008년에 오바마 찍을 때 예. 나는 진보적이니까 뭐 흑인 후보들 지지할 수 있지. 괜찮아. 이런 쿨한 이제 척하고 이제. 쿨한 척하면서 실제로 찍기도 하고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이 부티지에도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게이인데 나는, 괜찮아. 게이지만 나는 찍는다. 자랑스럽다. 그런 점들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죠. 예. 어떤 점이죠? 그 비판이. 오히려 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왜냐하면 다른 선두주자는 다 이제 경력이 입법부 경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했다는 얘기죠. 네, 국회의원을 한 거죠. 입법부 경력은 사실 좀 편해요. 왜냐면은 자기는 특정 진보적인 법에 대해서 찬성표만 하고 난 진보적인 정책 취하였다. 그게 경력이 될 수 있는 거죠. 투표한 그렇죠. 걸로. 네, 나는 진보적인 입장만 취했다. 예. 보수적인 거 안 했다. 근데 부티지는 불행하게도 시장이었어요. 그것도 뭐 큰 시도 아니에요. 사우스밴드라고 네. 하나 조그만 시죠. 예. 네.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의 단점은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의원처럼 안 될 법안에 찬성표 던져놓고 뭐 나는 할 일 다 했다 이럴 수가 없고 그렇죠. 최종적으로 그에게 책임이 네, 돌아오니까. 그 노숙자들을 철거하거나 철거를 해야 시작해야 되고 되니까 또 그 지역의 또 네. 중산층들을 어필하려면 네. 노숙자 철거도 필요하겠죠. 또. 네. 누군가 철거해야 될 테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결국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찰들의 총기 관련 정책을 결국에는 시장이 결정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하여튼 그런 이제 모든 결정들을 다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제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어 왔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이제 대통령으로 출마할까 말까 하다가 안 하기로 한 에릭 가르세티, LA 시장하고도 좀 이제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에릭 가르세티도 출마했더라면은 비슷하게 비판받았을 것 같아요. 뭐 노숙자 대접 방치했다. 그렇죠. 뭐뭐 하도록 이랬다. 그러니까 방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누군가 뭔가 결정을 해야 하긴 되는데 해야 되죠. 결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샌더스처럼 과감하게 아주 이제 진보적인 결정을 하거나 그게 그럴 용기가 없으면은 애매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다 이제 자기의 그 정치적 유산이 되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고 뭐 약간 사람이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네. 신자유주의적이다 비판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또 그분은 백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그의 파트너 커플도 백인이기 때문에, 음. 그 게이 커플이라는 게 그렇게 또 도수자 이미지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뭐 아시안이나 흑인 계통의 게이들 혹은 레즈비언 커플들이 많이 좀 신분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에 비하면 게이 커플, 이제 백인 게이 커플은 사실은 소수자라고 볼 수 없죠. 미국 사회에서 어때요? 아, 백인 게이 커플요? 예. 애매하죠. 애매하죠, 지금은. 소수자이긴 하죠. 왜냐면 예. 아직도 결혼해서 결혼 허락이 됐죠, 이미. 그치. 예, 도마가 예, 예, 폐지됐으니까. 예. 그렇네요. 어쨌든 음. 뭐, 그래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최근에 한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그 외국 대사들을 초청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청와대. 근데 뉴질랜드 대사가가 이제 게이 커플이에요. 음. 근데 작년에 처음 초청할 때는 그분들을 초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 파트너를. 근데 이번에 이제 초청을 해서 하나의 파트너로 대접을 해줬다. 뭐 음. 이게 한국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뭐 그런 점에서도 한국도 이제 많이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음. 안타까운 건 뭐 이것이 우리 이 방송이 교회를 베이스로 둔 방송이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게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고 적대적이고 혐오하는데 그거 좀 반성들 하십시오. 한국의 대통령도 이미 청와대로 초청을 했습니다. 음. 그 약간 또 옆으로 약간 여기가 샜는데 예. 어쨌든 저는 그래도 조금 피터 부티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뉴스에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이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초기 뭐라고 하지? 예, 초기 경선주에서 이제 부티지지가 우세를 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초기 경선주가 이제 빅2가 이제 아이오와하고 뉴햄셔인데, 그렇죠. 예, 예, 아이오와는 유명하죠. 뭐 예. 한국 신문에도 다 알려질 정도로. 예, 그래서 그 두 주가 다 이제 백인이 다수인 예, 지역이고, 예, 이다 보니까 그리고 부티지지가 전략적으로 예, 이 두 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예, 왜냐면은 이제 백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세하고 여론조사 잘 나오고 있고 초기에 기선을 잡겠다는 의미도 있을 초기의 기선을 거예요. 잡으면은 이제 추가적인 그런 그렇죠. 스노우볼링 효과가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언론은 어쨌든 계속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거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경선이 2달 남았나요? 1한 달 남았구나. 예, 아이오와 그렇죠. 커커스가 지금 예,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막판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예, 계속 이제 아이오와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부티지가 상승한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거를 언론이 다뤄주면서 나름대로 지금 막판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 뭐 같아요. 아이오와 부티지가. 코커스에 대한 또 많은 신화들이 있죠. 뭐 네, 거기서 우승한 사람이 뭐 실질적으로 본선에서 이긴다는 등의 그런 뭐 여러 그렇죠. 가지 신화들이 있는데 한번 네. 지켜봐야 되겠네요. 어째 2008년 때는 어땠나요, 아이오와가? 계속 그랬을 거야 아마 네. 민주당 내에서는. 또 어쨌든 아이오와 코커스가 민주당 그거긴 음, 하지만 음, 어쨌든 저는 뭐 사우스밴드라고 하는 그 시장 조그만 시장 출신이라 이렇게 이재명 한국의 이제 성남시장 출신의 이재명 시장하고 이렇게 빗대어 보는데요. 네. 뭐 이재명 시장은 지금까지 뭐 다음 대선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 그 애매한 지점 같아. 또 그 양반은 또 그런 뭐 게이나 이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지만 요즘 보면 이 양반이 조금 약간 그 우클릭을 하고 있지 않나. 음, 요즘 어떤 행보를 보면 이 양반이 대통령에 또 다음에 민주당 경선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까 그 양반이 나온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양반 자체의 그 자기의 컨텐츠를 지키면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음, 조금 우클릭하는 게 좀 소심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음. 우리가 뭐 미국 정치지만 또 우리 또 한국 분들에게는 한국 정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앤드류 양은 어때요? 앤드류 양요? 예. 우리가 네. 이재명 시장과 이제 연결해서 말하면 이 이재명 시장이 처음으로 그 소위 말하는 기본소득 자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청년 뭐 이재명 예, 시장이요? 그러니까 네. 그 지역에 만들면 완전 전 주민들 상대로 네. 그러니까 성남시나 아니면 지금 경기도 주민들을 상대로 한 건 아니지만 뭐 청년 기본 독재 이러면서 음,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반발이 많았지만 지금 굉장히 그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음, 그 최근에는 그 황교안 씨라고 하는 그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뭐, 뭐 어떻게 보면 다 인정하고 있는 그 양반이 뭐 청년 기본소득제를 비판하기도 했죠. 음, 청년들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는 등 뭐, 음, 그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프레시안 같은 그 진보 언론에 보면 기본소득제가 반드시 좌파적인 정책은 아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더 제가 아직은 그 부분 연구를 안 해봤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앤드류 양이 기본소득제로 어필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죠?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앤드류 양 어필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죠. 예, 예, 그래서 하나는 이제 기본소득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아시안계,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계죠, 그 사람은. 예, 예, 동아시아계, 예. 동아시아계라는 점. 왜냐하면 카말라 하리스도 이제 한 부모가 인도계니까. 그렇죠. 예, 예. 아버지는 그래서 자메이카고 많은 사람들이 엄마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흑인에 가까우니까 좀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카말라 하리스도 예. 아시안계라는 점. 그리고 인터넷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후보입니다. 앤드류 양이. 앤드류 양이. 예.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 하이테크 업계에서 스타트업에서 일하던 사람이죠. 무슨 예, 사장이라든지 예, 예. 그런 일을 그래서 뭐 하다가 중국 뭐 이런 좀 인종을 가지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게 참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긴 네. 이민 합니다만은. 1세인가요? 앤드류 양이? 예. 아니죠. 야, 1세는 2세죠. 아니, 2세. 네. 네. 근데 어쨌든 중국계들이 그 IT에서 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 사실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 말고 뭐 내세울 게 없어요? 아니, 아니. 그래서 그렇게 사장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출마를 했죠. 예. 트럼프가 이렇게 나서는 걸 보고는 나도 뭔가 기여를 하겠다 예, 예. 하면서 나서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아시안계라니까 거의 진지한 후보로 인정 안 해주는. 그죠. 네. 뭐 장난삼아 나왔다, 뭐 이렇게 네. 뭐 시험 삼아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죠. 언론에서 가끔 이름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요즘에 들어서도 뭐 간단한데 앤드류 양 뭐가 네. 어느 부분이 존 양이라고 부르거나 아시안들이 존이라는 이름을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생방송에서 NBC에서 존 양 씨, 그런 죄송합니다.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도 있고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해야겠다고 느끼는 나머지인지 자기가 아시안이라는 점을 개그 네, 포인트로 예. 승화시키고 있죠. 오히려 그거를 네, 네. 이용을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뭐 가끔씩 네, 제가 아시안인데요. 제가 의사인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좀 자기 뭐지? 그 self deprecating joke인데 이거 뭐라고 하죠? 자기 비하 조크? 자기 비하적인 조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캠페인 슬로건이 매스잖아요. 그래. 아시안들이 수학 잘하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자.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슬로건은 Make America Think Harder. 네, 미국인들이 더 심각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자. 어렵게 생각하게 만들자. 근데 나는 수학을 잘한다. 야간은 수학이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가서 이제 유세 같은 거 할 때 여러분 매스 그럼 다들 예스 이래요. 그러기도 하고. 유명하네요. 아시안들이 매스 잘하는 거는. 그래서 아시안의 그런 이제 아시안들에 대한 편견을 이렇게 개그로 승화를 했는데 그게 재밌기도 한데 이제 아시안계 커뮤니티에서는 왜 최초로 인지도를 얻은 아시안계 후보가 아시안계에 대한 그런 스테레오타입을 더 강화시키냐. 잘못됐다. 말되네. 그런 비판을 많이 해요. 아시안계 그 평론가나 활동가들이. 그런 점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아주 이제 대인기입니다. 인터넷에서는. 왜 대인기일까? 거리끼는 게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쨌든 그러니까 진보적인 입장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어필하기 위한 것이면은 뭐든지 해요. 뭐든지 하고 그리고 이 점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 즐거워하면서 인터넷에 각종 밈들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팬들이 동영상 만들어서 올리고 뭐 재밌는 뭐 만들어서 올리고 뭐 그것도 역시 아시안답네요. 아시안들이 또 이쪽 IT 쪽에 그런가요? 잘하잖아요. 뭐 유튜브 편집이나 이런 거.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후보에 대한 토론이 뭐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양 후보들이 막 몰려가가지고 야, 왜 양 후보는 안 끼워주냐? 양 후보가 지금 뭐 3%나 나왔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 지지자들을 이제 사람들이 양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네. 살펴보고 뭐 마무리하도록 하죠. 누구요?
우리 해리스가 왜 중도 하차를 했습니까? 카멜라 아, 그래요? 해리스. 예. 잘 모르는데. 카멜라 해리스 중도 일단, 하차를 했죠. 네, 일단 카말라 하리스가 아주 오래간만에 캘리포니아에서 나온 그렇죠. 민주당의 그렇죠. 이 후보이죠. 검찰총장도 했죠. 네. 주검찰총장. 예.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레이건이 캘리포니아 나왔었고, 그렇죠. 그전에는 모르겠네요, 누가 있었는지. 좀 있었습니다. 저도 좀 있었나요? 당장 생각은 네.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워낙 이제 캘리포니아나 뭐 미네소타나 뉴욕이나 이런 데가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까 거기서 후보가 나올 기회가 더 적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리스 후보는 이제 연방 상원의원이고 현재도 예. 연방 상원의원이고 당선된 지 4년밖에 안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당선 4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당선된 4년 전이니까 2012년에 당선됐나요? 2018년에 당선됐나? 그러니까 14년 예. 아닌가? 하여튼 하여튼 당선될 때 14년으로 전 임기가 기억하고 있어요. 6년이군요. 그러고 예, 보니까. 예. 하여튼 당선될 때 그때 이제 민주당 그 전국 당대에서 연설을 했고 예, 예. 그걸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목하기 시작한 게 오바마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오바마 2004년에 이제 전국 당대회 때 연설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이제 행정부에 속한 사람으로서 비판이 그렇죠. 많죠. 그렇죠. 그 그- 뭐 흑인 그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시안이냐 흑인이냐 뭐 섞였죠. 아버지는 자메이카계 흑인이고 네. 엄마는 타밀족입니다. 네. 인도의 소수 부족인데 지금은 스리랑카라고 부르는 나라죠. 옛날에 실론이라고 부르던 그 티로 유명한 실론 티로 유명한 그 지역에서 지금도 타밀 반군들이 인종 문제로 여러 가지로 싸우고 있는데 그 타밀족계 그러니까 뭐 잘 모르면 사람들이 이제 인도계 뭐 인도 넓게 보면 인도계는 맞지만 타밀계 이제 이민자 가정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시안으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아시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저도 모르고 있었네요. 흑인이라고 딱 보니까 네. 이제 흑인들의 권익이나 좀 이걸 보호해줬으면 했는데 검찰총장이다 보니까 흑인 범죄자에 대한 좀 강압적인 수사 그런 경력도 좀 있죠 전력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판하는 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주 검찰총장도 실도 있었지만 그 전에 시 차원에서도 있었고요. 예. 그 전에 퍼블릭 프로세큐터 경력도 있었고 그 계속 경력을 다루면서 계속 이제 그 특히 흑인에게 불리하게 짜여진 형사법 제도를 그대로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예. 그런 사람이 그리고 그런 자기의 절차에서 전혀 이제 반성도 없고 나는 해야 될 일 제대로 한 거다. 그런 이제 주장을 스탠스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예.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비판이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중간에 좀 중도 하차를 해서 좀 아쉽기는 해요. 네. 저 그 양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졌었는데. 카말라 하리스는 그 2차 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 때 예. 아주 이제 활약을 했죠. 그렇죠. 그래갖고 네. 막 바이든 턱밑까지 추격했었죠. 그렇죠. 그 지지율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카말라 하리스의 그 인생을 보자면은 그 전형적인 그 대도시의 코스모폴리탄 소수민족 진보적인 가정 속에서 자란 청년인 것 근데 같아요. 좀 뭐 예를 들어 경제 수준이나 이런 네. 학력 수준 좀 높은 이민자,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네. 저소득층 이민자가 아니라. 네네. 그래서 그런 좀 왜냐면 버클리 가지 예, 않았나요? 네. 다니고 그런 이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그 2차 후보 토론에서 이제 바이든을 맞아요. 그때, 붙잡으면서 막, 당신이 지지했던 그 인종차별적인 정책이 만일 통과됐다라면은 나는 이제 오늘날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렇죠. 그때 이제 인종통합 때 학교에 못 다녔기 그래서 때문에. 바이든의 그 아픈 흑역사를 드러내는데 한 몫을 크게 했죠. 네. 그리고 이제 딱 이제 그거 계획된 대로 그 하리스의 소셜미디어 팀은 딱 그때 트위터에 아기 사진 올렸고. 맞아. 네. 기억나네요. 네. 그래서 갑자기 급상승했다가 근데 그 급상승 인지도를 유지를 못하고 계속 서서히 이제 떨어지다가 뭐 중도 포기의 이유는 뭐 자금이 딸려서라고는 말은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근데 저는 좀 야심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뭐 한때 오바마가 그 해리스가 있는 자리에서 연설을 한 적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근데 해리스를 딴에는 이제 추켜 세운다고 뭐 미인이고 뭐 학벌 좋고 뭐 막 이런 오늘 내가 최고의 미인과 함께 있다 이랬는데 이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젠더 감수성으로 떨어지는 말이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그때 그거를 그냥 웃음으로 받아 넘긴 거죠. 음. 해리스가. 그래서 또 페미니즘 계열에서 한때 비난을 받기도 했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응? 그냥 웃고만 말았다. 그리고 해리스 자신도 그 음. 사건, 그 해프닝 뒤에 난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음. 말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조금 그 어쨌든 권력자 앞에서 아니면 권력자 앞에서 너무 그 발언에 대해서 어, 받아들였다든지 음. 아니면 그분 자체가 그야말로 젠더 감성이 약했든지 뭐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죠. 음. 그래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어쨌든 중도 포기를 해서 여전히 아쉽긴 한데요. 음. 앞으로 지켜볼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뭐 4년 또 그렇죠. 다. 아직 젊은 분이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연방선언위에서 예. 제일 많이 젊은 분이니까 앞으로 뭐 무슨 행보를 보일지. 예. 네. 예, 오늘 뭐 긴 시간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미국 대통령 후보들을 민주당 진영의 후보들을 한번 간단하게 그냥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그 십자가 켜고 좌회전이라는 유튜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 여기는 다 다룹니다. 뭐 영화, 뭐 정치, 경제는 좀 전문적인 분야로 다루기가 어렵고요. 뭐 심지어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연예도 가능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김영호 씨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와, 50분 녹화했네요. 오, 많이 했네.